반갑습니다. 청정사원입니다. 자, 이번 코너는 선정상원입니다. 요번에는 냄비를 준비했습니다. 냄비 집에 많죠? 보통 이제 라면 끓이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냄비도 있고 약간의 코팅력이 좋은 냄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휘뚜루 마뚜루 쓰기 너무 좋은 이 스텐 냄비도 집에 있고, 이런 냄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이 시간에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냄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어떤 점을 유념해서 선택하시면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비를 고르시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냄비는 통이 두꺼운 걸 고르셔야 됩니다. 벽면 전체가 두꺼워야지 요리할 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고 계시는 것들이 통 3중, 통 5중, 통 7중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통이 대체 뭔가 혹시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제일 좋죠. 열도 잘 통하고 관리하기 편하고 가볍고 심지어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위생상의 문제들, 관리의 문제들, 미관상의 문제들, 안전상의 문제들 때문에 스테인레스를 넣거나 여기에 코팅까지 넣겠다. 그게 바로 이제 통이 두꺼워지는 형태로 가는 형태거든요. 결국 음식이 들어가는 제일 안쪽 면과 바깥에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기 하이라이트에 올리는 바깥쪽 면이 있다고 쳤을 때 중앙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층이 1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3중이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이 3층이다. 그게 5중이 되는 거고, 알루미늄이 5중이 들어간다. 그러면 토탈 이게 7중이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냄비 같은 경우에는 통 전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 냄비에 뭘 하느냐?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물을 넣잖아요. 육수를 넣잖아요. 그 말인즉슨 단시간 열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통이 두꺼운 걸 하셔야지만이 얘가 훨씬 열 전도가 좋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레드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층수가 두꺼워지면 위에서 단조 공법으로 눌러서 단단하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얇은 냄비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냄비가 보통 이제 스테인리스 냄비가 많이 있죠. 스테인리스 집에 냄비가 있는 것들 약간 좀 겉이 좀 그을려 있다거나 소스 같은 것들 많이 흘러 넘치면 얘가 자국이 안 벗겨지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스테인리스라고 소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게 스테인리스 304 소재, 304 소재. 이게 우리 보통 수저나 아니면 젓가락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주방 도구들 만들 때 쓰는 게 이 스테인리스 소재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으로 가겠다 그러면 스테인리스 316 소재가 됩니다. 니켈 함유량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스테인리스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를 보실 때 나는 430이 있던데 그거 430은 뭡니까? 걔는 우리 인덕션 올릴 때는 얘가 자성이 있어야지만 얘가 냄비가 올라갔네? 얘가 열을 받아들일 수 있네? 그거를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닥면은 자성을 살짝 띄고 있는 430 소재가 갑니다. 겉은 430, 내부는 알루미늄, 다시 위는 한 번 더 304 내지는 316 소재가 딱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3중이요, 5중이요, 7중이 되더라. 중수가 두꺼워질수록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더라. 두 번째는 손잡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 이따 보셔야 됩니다. 냄비를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내부가 용접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리벳을 넣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리벳을 넣어드린 형태는 만들기 조금 가격이 좀 더 수월합니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죠. 용접보다 뚫어내고 볼트 체결하고 끝. 이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저렴해질 수 있고 만들어내기 쉬울 수 있지만, 리벳 사이에 뭔가 조금 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큰 건 안 끼겠죠. 뭔가 살짝 그을려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 뭔가 살짝 끼어 있다거나 그럼 그게 안 빠지면 되게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위생이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은 손잡이가 용접된 형태를 쓰십니다. 안에서 봤을 때 용접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바깥에다가 얘를 붙여버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에는 이게 따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안전할 수 있고, 이 용접 혹시 튼튼하지 않은 거 아닌가? 용접 튼튼하죠. 용접 우리가 보통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것들도 뜰 수 있게 만드는 게 용접인데 이거 설마 튼튼하게 안 만들었겠습니까? 가끔 떨어집니다. 가끔. 진짜 가끔. 근데 다 이유는 있어요. 원래 이 용접도 열과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촤악 하는 거잖아요. 너무 냄비를 뜨겁게 가열하니까 또 물을 넣고 하다 보니 약간 얘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주 간혹가다가 있더라. 브랜드 추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브랜드와 약간 소재를 좀 나눠야 돼요. 우리가 알루미늄 냄비가 좋다는 건 알지만 뭔가 이제 코팅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시는 게 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세라믹 냄비. 세라믹이 뭐냐면 알루미늄에 세라믹 코팅이 또 입혀지는 겁니다. 열에 가열, 소성을 해서 구워내는 형식이 되다 보니 이렇게 세라믹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스테인리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라믹 코팅이 딱 되면서 뭘 할 때 좋냐면
뭐 미역국 끓일 때도 볶아낼 때 되게 좋습니다. 음식이 잘 눌러붙지도 않고 위생상 되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게 빠진 것들도 많고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파스텔 톤으로 많이 갑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베이지 톤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면 뭐 단점은 아예 없나요? 단점이 있죠. 좀 긁히기가 쉽습니다. 긁히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알루미늄에 여기 세라믹을 더한다 했잖아요. 긁었을 때 이 알루미늄이 나오니까 약간 걱정이 되죠. 세라믹 냄비가 코팅이 벗겨졌다 그러면 이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나무 주걱을 쓰신다거나 실리콘, 뭐 스파츌러를 쓰신다거나 그런 걸로 이제 볶아내실 요리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척할 때도 일회용 수세미 아시죠? 약하지만 되게 위생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펀지 소재들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 브랜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먼저 이 네오플렘이 일단 기가 막히게 예쁘죠. 일단 파스텔 톤 예쁜 게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지, 핑크, 파스텔 톤 블루 너무 예쁘잖아요. 일단 디자인이 예뻐서 다시 한번 만족, 요리하기 편해서 또 한 번 만족. 네오플렘 라인에서도 베터핑거가 있어요. 베터핑거. 이게 손잡이도 예쁘게 빠졌고 위에 뚜껑도 되게 예쁘게 빠져서 저는 요거 약간 전골 냄비 스타일, 라면 끓여 먹는 작은 냄비 하나 요걸로 샀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쁜 냄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요것도 또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또 가성비가 좋으면서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키친아트, 해피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결론은 이 세라믹 냄비는 디자인이 예쁘더라. 그래서 테이블웨어로 올려놔도 손색이 없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냄비 하게 되면 이 스테인레스를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스테인레스 냄비는 통이 두꺼운 거 가셔야 됩니다. 304보다는 3169로 가시는 게 맞고 3중보다는 5중 그리고 7중으로 점점 이 빵이 두꺼워지는 것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고가의 라인이라고 하시게 되면 휘슬러도 이제 스테인레스를 거의 한 200년 동안 만들어 온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WMF도 이 라인업에 따라서 30년 품질 무상 보증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주 얘가 뭐 망가지게 되면 그런 서비스 잘 못 해드리거든요. 결국 제품을 잘 만들었다, 고가로 오래 끌고 가겠다.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말고 나는 좀 이제 중저가 라인업들,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풍년, 퀸센스, 그리고 알텐바흐에서도 통 5중으로 되면서도 괜찮은 라인업들 되게 많거든요. 저렴한 라인업은 아니지만 한 중가 정도 괜찮은 라인업들 되게 많아서 이것도 가격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선택이 아마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랑은 사실 세라믹과 만드는 방식은 약간 좀 비슷한 라인업이긴 하죠. 세라믹도 열을 가해서 구워낸 거면 얘는 유리 재질에 유약을 발라서 마치 도자기 굽듯이 구워낸 게 이게 바로 범랑 냄비인데, 그래서 범랑 냄비는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얘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앙증맞고 우아하고 예쁜 것들이 많아요. 이 범랑 냄비의 장점은 유리질을 입혀서 얘를 구워낸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깨끗하고 잘 배지가 않습니다. 범랑 냄비 보시면 내부가 되게 화이트나 베이지 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걔가 만약에 뭐 김치찌개 했다고 색 빼게 되면 못 쓰잖아요. 색뱀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 상태 유지가 잘 되더라. 다만 단 하나의 아쉬운 건 뭐냐면 관리가 쉽지 않더라. 집에 되게 앙증맞고 귀여운 범랑 냄비 하나 있었거든요. 얘가 몇 번 스크래치가 가니까 거기가 녹이 슬더라고. 녹 슬면 솔직히 그거 별로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식기세척기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수세미 약한 걸로 내지는 스펀지로 세척하시는 게 좋더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식재료가 조금 늘러붙을 수는 있습니다. 코팅이 이 유약을 발라져 있는 이 범랑이라고 하지만 이게 넌스틱까지는 아니에요. 코팅은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볶아내면서 요리를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빨간 범랑 다들 아시죠? 되게 시그니처잖아요. 이에로에서 라면 냄비로 썼더니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에지리는 진짜 더 귀엽고 여성여성한 느낌. 여기에 그냥 냄비 받침 하나 딱 올린 상태에서 위에 딱 올리게 되면 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한 60대 이상의 어머님들은 이거 되게 예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색상의 또 파스텔 톤 예쁜 또 리스까지 이렇게 브랜드 3개를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무쇠인데, 무쇠 이 요리를 정말 맛있게 합니다. 꼭 이제 고안해야 되는 이 요리라던가 뭔가 단시간에 정말 요리를 맛있게 잘 끓여내야 되는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일품 요리 하실 때 무쇠 냄비가 집에 하나쯤은 있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무쇠 냄비는 무겁죠. 좀 무겁죠. 그리고 이제 말리고 길들이고 하는 것들을 조금 감수할 수 있다. 결국 그 냄비는 대대로 물려가시면서 쭉쭉 쓰실 수 있는 이 좋은 무쇠 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쇠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타우브, 프랑스에서의 대표 이 주물 이 냄비거든요. 색깔만 봐도 엄청 예뻐요. 보통 이제 무쇠 냄비의 단점이 앞뒤를 더 코팅하기도 힘들지 않나. 그래서 얘는 범랑을 입혀서
내구성을 올리고 쓰기 조금 더 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도 괜찮고, 차세르입니다. 차세르. 여기는 에나멜을 입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기도 간편해지지만 색상이 아주 더 다양해지더라. 아마 눈이 되게 호강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버미클라까지 약간 나지막하면서 전골 냄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스타일로 이 무쇠 냄비 하나쯤 있는 거 되게 괜찮으실 거라고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냄비들마다 이게 장단점이 너무너무 극명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로만 다 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함께 조합해서 쓰시는 것들이 아주 이 최강의 이 꿀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악플, 선플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들 물어보셔도 괜찮고 끊임없이 관심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뵙죠. 안녕!